환경 변화 주기.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바꾸는 거, 이것도 심리 치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억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보의 변화입니다. 정보. 이유는 정보가 뭘 만들어내요? 자, 정보가 생각 속에서 이제 감정, 느낌을 만들어내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정보,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해석. 해석, 그래서 새로운 감정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라는 거죠. 억압의 감정이든 자유의 감정이든 감정의 변화는 정보의 변화에 달려있다. 안 좋은 정보를 입수하면 감정은 안 좋게 만들어지고 좋은 정보들을 받아들이면 감정은 좋은 감정, 자유의 감정으로 변한다. 두려운 공포 영화를 보면 두려움과 공포의 억압에 시달린다. 자기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역시 억압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억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채널을 바꾸고 좋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좋은 정보를 흡수하기 위해서 해야 할 노력은 뭘까? 두 가지 잘해야 됩니다. 첫째, 쓰레기 정보를 차단하라. 부정적인 정보들을 차단하라. 마음에 쌓이는 것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창고에 쌓이는 것일까? 이것은 밖에서 들어온다. 눈, 코, 귀, 그리고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것을 정보라고 부른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정보들을 보고 듣고 마주치며 살아왔고 또 살고 있다. 이 정보들은 모두 내 안에 들어와서 냉장고에 혹은 마음의 창고에 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말, 능력 있는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단 1단계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들어오는 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미 들어온 정보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작업을 수시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은 계속 쌓여가면서 내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고 이것은 나의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불행한 삶을 만들게 되고 만다. 긍정적인 말의 힘, 할 어반의 책에 보면은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몇 년 전에 나는 처음으로 지글러의 강연을 직접 듣게 되었다. 그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나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해줬다. 그는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누군가 갑자기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 쓰레기를 담은 큰 봉투를 버리고 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죠. 우리 집은 쓰레기통이니까. 청중들은 이 질문의 요지가 뭔지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만약 그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면 왜 여러분 마음속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 그냥 내버려 두나요? 그는 우리가 날아드는 말에 단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많은 부정적인 말을 쉽게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줬다. 때로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기도 해야 한다. 때로는 긍정적이지 못한 읽을거리들을 끊을 수 있으며 때로는 우리를 침울한 대화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이는 것을 피하기도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재미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의라고 말하면서 핏대를 높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쓰레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 안을 더럽힌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고 별로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말이 입력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근래의 미세먼지에 대해 많은 경고한다. 지난날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과학의 발전과 함께 세밀하게 드러나면서 지난날에 신경 쓰지 않았던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미세먼지 같은 잘못된 정보들이 널려 있다. 방송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 정신을 파괴하고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보들이 쉴 새 없이 밀려오고 있다. 미세먼지는 경계하면서 왜 잘못된 정보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잘못된 말들은 경계하지 않고 있는가? 자, 긍정적인 것들을 하루를 시작하라. 그래서 아침부터 별로 안 좋은 뉴스를 보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다음의 내용은 긍정적인 말의 힘에 저자인 할로반의 이야기다. 이 장의 첫물에 등장했던 그 현명한 친구가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우리 자신에 대해 뭔가를 드러내게 되지라고 말했던 날, 그는 내게 또 한 가지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뭔가 좋은 것을 마음속에 채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즉 그는 항상 제 시간보다 20분 일찍 일어나서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신문을 보는 대신 모두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하는 도구들이므로 한 잔의 뜨거운 커피와 무언가 사기를 높여주는 일걸거리와 함께 아침에 고요 속에 앉는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동안 그가 하게 되는 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하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했다. 나도 그 말을 들은 다음 날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효과가 몹시 놀라웠기 때문에 나는 즉시 그 습관에 빠져들었다. 매일 아침 내 마음속에 뭔가 긍정적인 것을 채우는 일이 이토록 하루의 시작을 좋게 해주다니. 이런 아침을 시작하는 몇 년 동안 나는 지글러, 데니스 웨이트리, 오그만디노, 로버트 슐러 등 여러 사람의 책을 읽었다. 그들의 책은 내가 하루를 긍정적이고 신선한 생각들과 함께 하도록 격려해 줬다.
또 심리학 분야의 책도 읽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아브라함 메슬로, 칼 로저스, 또 롤로메이, 레오 버스카글리아 등 인간의 잠재성과 본성에 대해 낙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내용의 책들이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눴다. 학생들은 내게 물었다. 선생님 아침마다 어쩜 그렇게 긍정적이고 명랑하실 수 있죠? 나는 대답한다. 나의 아침은 나를 깨우는 아침 식사와 함께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학생들은 그게 뭐라고 말했다. 그것은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베이글 빵과 그리고 영감이란다. 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부터 하죠? 어디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먼저 일어나면 아버지부터 찾죠. 새벽 기도부터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하죠? 뭐 합니까? 예? 자, 주방으로 가시고 또 신문. 네. 뭘 해요? 운동, 배드민턴. 지고 오면 아주 기분 나쁘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아침을 출발할 때 뭔가 긍정적인 것,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뭐 운동을 해서 뭔가 영감을 얻는다든지 이런 거 다 좋은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싸운다든지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질내고 막 소리 지른다든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 좋은 뉴스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내 속에 부정적 감정을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자, 성경의 인물들, 예수님이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아침 묵상을 많이 했죠. 이것은 하늘의 영감을 얻고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작업이에요. 이 속에서 능력이 나오고 지혜의 말이 나와서 능력을 일으키고 세상이 모르는 지혜가 나와서 난제들을 풀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컴퓨터 용어 중 지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 다시 말하면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뜻이죠. 당연한 논리입니다. 반대로 또 좋은 게 들어가면 좋은 게 나와요. 아침을 좋은 것으로 시작해보자. 책 읽는 시간, 말씀 묵상, 30분 투자, 커피 한 잔, 베이글빵. 꼭 이 빵 안 드셔도 돼요. 그리고 지혜 어떠세요? 저녁을 좋은 것으로 마칠 수 있다면 좋은 책, 찬양, 묵상 등으로. 그런데 저녁에 잘 때 싸움으로 마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부부싸움으로 시작을 하면 아주 훌륭한 하루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삶을 되는 대로 막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을 설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획성 있게 살아가는 거.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되니까 눈 뜨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TV 보고 신문이나 뉴스 보고 시간이 흐르면 그런 대로 삽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부정적 정보들을 많이 얻게 돼 있다. 계획성을 갖지 않으면은 부정적인 정보 앞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우리는. 자,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은 대부분 감춰져 있거나 부정적인 것들 속에 파묻혀 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봐도 전해지는 뉴스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지 감동을 받고 희망을 주는 좋은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대로 보고 듣고 살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쟁이가 되고 싸움꾼이 되고 절망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기에 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삶의 스케줄은 내가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 특별하게 학원에 가서 욕을 안 배웠는데도 욕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늘상 욕을 가까이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는 욕을 열심히 배우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 욕 잘하는 선배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아, 멋있게 보여요. 나 욕을 좀 잘해봐야 되겠다. 근데 옛날에 보니까 저 사람도 광주에서 욕 대회도 하더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네? 텔레비도 나옵니까? 네? 욕 사전도 있고. 네, 참 대단한 거예요. 욕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활 리듬의 변화. 고마워 우울증의 저자 미야지마 게냐는 정신과 의사지만 약을 역이 아니고 약을 권유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치료하는 의사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의대를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은 우울증을 많이 앓았어요. 그래서 자기 병 고치려고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약을 통해서 7년 동안이나 그 자기가 약을 먹으면서 했는데도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나온 자기 개발적인 어떤 책을 한 권 보면서
생활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7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생활 패턴을 바꾸면서 치료가 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결국 심리 질병은 이게 약이 아니다 이거. 심리를 바꾸고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약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 정신과 의사지만 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예. 현대 사회에서 늘어나는 병과 증세의 대다수는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가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답이죠. 그러므로 다양한 억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그것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해요. 자, 분명히 스트레스는요, 누구 때문에 받습니까? 자기 때문에 받나요? 그렇죠. 자, 누구 때문에 받아요? 아내 때문에 받습니다. 스트레스. 우리 집사람 말고. 네. 아내 때문에 받는 거예요. 또 아내들은 누구 때문에 받아요? 남편 때문에 받는 거예요. 분명히. 예, 분명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송 목사님, 어떻게 사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시나요? 네.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이게 열일로 작용해서 머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로 저렇게 다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나도 상당히 지금 많이 이렇게 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내가 받는 거예요. 받는데 나중에 가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스트레스를 주지만 내가 그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조율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넘어가면 그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의 문제죠?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 결국은 내가 그거를 어떻게 좋아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그래서 요즘 우리 사람하고 저는 공감 훈련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은 공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아주 훈련이 안 돼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은 G7 교수인데 맞냐,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래가지고 공감 훈련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공감을 딱 하면은 굉장히 편해요. 그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공감 훈련을 해요. 그래서 뭔가 조금 잘 안 되면 그때는 이렇게 공감해야죠. 여기까지 이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공감하는 법을 지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생활 습관, 나의 인간관계 습관, 나의 상대방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습관, 이런 것들을 변형을 주는 것,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답이에요. 아시겠죠? 상대방 보고 아무리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그래도 상대방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거를 나는 여전히 스트레스로 받으면 누가 빨리 죽을까요? 네. 상대방은 전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는데 내가 받기 때문에 내가 빨리 죽습니다. 먼저 죽으면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다양한 억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에요. 자기의 습관, 네, 그 받아들이는 습관, 인간 관계의 습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볼까? 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생활 리듬은 억압과 자유에 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 식습관의 변화.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식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아예 하지 않는다든지 편식만 하든지 아예 폭식을 하든지 좋은 식생활 습관이 자신을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습관. 억압을 받게 되면 일단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나 억압을 받을수록 움직여야 합니다. 가장 간편한 운동부터 시작을 해보자. 특히 호흡법, 이 호흡. 그래서 막 화가 날 때 호흡을 이게 길게 들이쉬었다가 내뿜는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15초 동안 몇 번 그렇게 하면은 좀 가라앉는다고 하죠. 네? 살도 빠져요. 네.
어쨌든 열심히 호흡하셔서 살도 잘 빼시고. 네. 억압을 받을수록 움직여야 합니다. 간편한 운동부터 시작해보자. 걸으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도 해보고 미래도 꿈꿔보고 무리했던 것들을 내려놓아보기도 해보자. 무리한 운동은 안 되지만 적당한 운동은 억압을 푸는 좋기가 된다. 문화활동의 변화. 음악이나 영화, 예술 등 만화활동의 문화활동이에요. 만화활동이 아니고. 변화를 줘보자. 사람은 본래 노래하고 춤추고 움직이도록 창조되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억압을 받게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그런데 하기 싫다고 그냥 있으면 억압의 사슬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사울이 억압을 받을 때 다윗의 악기 연주는 자유케 했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3달을 묶였을 때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기적을 만들었어요.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진동하고 열리게 됩니다. 음악은 이처럼 억압된 사람의 마음을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음악 활동을 권하고 때로는 음악을 통한 음악 치료도 발전하고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심리 억압을 가진 사람들에게 음악 동아리를 활용했을 때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 상황의 변화, 사람은 뭘 듣고 보고 듣는가에 따라 심리 상태가 변하고 감정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자는 방, 내가 활동하는 모든 곳에 억압적인 글귀나 그림보다는 자유하게 하는 글이나 그림을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연세 드신 여성들 중에는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나면 당분간 집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때 집에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보는 곳에 담대하게 하는 말씀을 붙이고 집안 곳곳에 담대하게 하는 말씀을 붙여서 수시로 눈을 들고 볼 때마다 말씀을 보도록 공부하는 데 상당한 효력을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대화자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가에 따라서 자유를 얻기도 하고 억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를 주로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가는 아주 중요하죠. 잠언에서는 이걸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보세요. 우울한 사람과 계속 대화를 나누면 자신도 우울해지게 되는 걸 느낍니다. 반면에 희망적이고 활달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어느새 자신도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애들 멘토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젊어지고 이게 그런데 그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계속 신방하고 계속 방문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어떤 그 자신의 그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늙어집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런 신방을 하더라도 교차해서 하면서 이런 게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 한 번은 한두 주에 걸쳐서 장례식을 5번을 치렀어요. 그랬더니 내 사무실이 들어가도 장례식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 야,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거. 눈만 감으면 염하는 게 자꾸 떠오르고, 이게 뭐.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현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요. 결혼식장에 계속 줄에서 쫓아다니다 보면은 내가 장가가는 기분이 들죠. 네. 그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근데 장례식장에 계속 하다 보니까 눈만 감으면 그거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6번째인가는 안 갔습니다. 그건 노예 어느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웬만하면 노예 이제 다른 건 못 가도 장례식장 그렇게 가서 주문을 하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주변의 대화자나 주변 상황이나 환경. 그래서 심리 질병은 예를 들어서 그 공황장애나 공포감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맨날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것만 쳐다봐. 사건 사고 우리 사모님 좋아하는 사건 사고 뭐 이런 거. 예? 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수사 검사 이런 거 했으면 참 딱 맞을 뻔해요. 아주 세밀하게 그런 거 가지고. 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항상 만나면 우울한 사람이 친구야. 노래 들어보면은. 자, 여러분들 이 안에 음악 받아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음악, 벨소리 다운받은 거. 자, 어떤 것들 주로 틀어놓고 있죠? 네. 네. 근데 그 이상하게 우울증을 겪느나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우울한 음악을 이 벨로 넣어놔요, 이게.
아주 희한해요, 이거. 그래서 들어보면은 이거 계속 들으면 나도 우울하게 생겼어요, 이거. 계속 듣다 보면. 그러니까 밝은 음악. 예, 그래서 겨울철 되면 또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도 있어요. 햇빛을 안 쬐면 이런 경우. 또 어두움 속에 들어가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밝음 속에 살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에요. 몸을 단장하고 옷을 단장하는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요, 참 우울증 환자들 중에는 정말로 깔끔하게 멋지게 차려입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성격적인 이 장애 요인도 있어요, 이게. 근데 대체적으로는 우울증을 시달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다음에 올 때 몸 단장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오세요라고 조언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서 이제 깨끗하게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입고 온 다음에 한번 물어봅니다. 자, 단장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글쎄요, 좀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면서 밝아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변화를 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일단 억압을 받게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귀찮아져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아니면 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또다시 심리 상태에 억압을 줘요. 거울 들여다보면서 자기 모습 보니까 이거 진짜 그냥 다 귀찮은 거야, 이거. 그 모습이 또 학습이 돼서 또 다른 만사 귀찮은 모습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므로 억압을 받는다고 생각될 때 자신을 단장하고 밝게 만드는 거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항상 잘 염두에 두시고, 또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정반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단장하고 오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밖에서 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 생각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합니다. 밖에서 오는 행복의 요소란 아주 빈약한 거예요. 오히려 불행한 요소가 더 많이 다가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밖에서 다가오는 불행의 요소들 앞에서 패배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생각의 기능은 나만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운동을 하는가, 아니면 책을 보는가, 아니면 밖에 나가 소리를 지르는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는가, 아니면 영화를 보는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가, 아니면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떠는가, 아니면 미래의 꿈을 끌어와서 행복해하는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항상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맨날 서재에 가서 공부만 한다. 네. 식사 시간이 되면 건너와서 식사만 한다. 네, 이제 운동하러 나가죠. 이제 봄에 날씨 풀리면. 우리는 운동을 따로 해요. 우리 사모님은 수영, 나는 걷는 거. 근데 같이 걸어도 우리 사모님이 항상 빨리 가요. 예. 그래가지고 사모님은 그냥 먼저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이제 집에 와서 만나는 거죠, 이제. 네, 맞습니다. 빨리 걸어야 운동이 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저도 피아노를 가서 두들깁니다, 이제. 피아노. 네, 누가 있을 때는 안 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자, 피아노.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안에 행복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항상 스스로 행복해 할 수 있는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그럴 때마다 그리고 때마다 그걸 가동시켜야 돼요.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만들어야 돼요. 절대로 밖에서 들어오는 대로 내 마음을 내버려 둬버리면 안 돼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항상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네. 뭐 본인들은
나를 위한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것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면 마음의 병이 되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 나름대로 행복에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조절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내 나름대로 행복 시스템을 만들어서 작동을 시켜야 돼요, 이게.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서 자연과 대화 나누고 소중한 행복을 느끼고 양옆에 늘어진 나무들, 꽃들, 나의 행복의 소중한 파트너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델마르에 주최했던 세미나에서 자신의 감정의 진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스스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미있는 장치를 하나 고안했다. 이 세미나는 고급 휴양지 호텔이 열렸는데 이것은 바닷가 바로 옆일 뿐만 아니라 기찻길 근처이기도 해서 하루 4번 정도는 요란한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 중 몇몇 이 소리에 짜증을 내기에 나는 이것이 재미삼아 욕구불만을 바꿔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는 시끄러운 기적소리가 들릴 때마다 축배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기분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기분이 좋아지려면 적합한 사람을 만나거나 적합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적합한 사람이나 상황인지는 대체 누가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분이 좋다면 그렇게 만드는 건 누군가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기분이 좋아지려면 이러저러한 일이 순서대로 일어나야 한다는 규칙을 정해놓고 있죠. 왜 마냥 기다려야 합니까? 왜 기적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는 규칙을 만들어 볼 생각하지 않나요?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적어도 기적소리 일관성 있고 예측하기도 쉬운데 말입니다. 우리는 기차 경험을 들을 때마다 환호하기로 했다. 사람들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춤추고 소리 지르며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굴었다. 이 중에는 의사, 변호사, CEO와 같이 이곳에 오기까지 전까지만 해도 지적이라고 대우받던 일도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앉고 나면 의례, 박장대소를 하곤 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누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기분이 좋아지는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다. 다만 자신이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도 지금 당장 기분이 좋아지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내 안에 어떤 행복한 프로그램, 이런 자극을 받을 때 나는 이렇게 대응하겠다. 이런 스트레스를 내가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때 나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겠다. 나는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웬만하면 그럼 스트레스 안 받죠. 웃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공감하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대단한 능력이죠. 근데 그게 소화가 안 되면 이제 그게 막 화가 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그래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 훈련을 안 하면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만 받아가지고 은혜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은혜 속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번째,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꼭 명심하세요. 우리는 보통 외부에서 오는 거,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줘서 오는 거, 또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오는 거, 또 밖에서 어떤 일이 잘 돼서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는 보통 행복의 요소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해외 갔다 오면은, 전에 이제 우리 부목사가 나오면은, 우리 모집사든 부목사든 나오면은 차에 딱 타자마자 속상한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너 어떤 집사님 입원했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또 그냥 막 자꾸 속상한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이제 룰을 이야기했어요. 일단은 별로 기분 안 좋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차를 딱 타면 우선 좋은 일, 기분 좋은 일만 하자.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자.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보면은 그래요. 이제 서울에 이제 내일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일 다 올라가면은 이제 보나마나 이제 일들이 막 기다리고 있겠죠,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또 막. 그게 이게 항상 외부에서 오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막 설레는, 막 기분 좋은, 막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문자나 연락이 와도 보통 목사님, 제가 이번에 참 하는 사업이 잘 됐는데요. 목사님, 성교비로 제가 한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좀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네. 근데 보통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뭔 사건이 벌어졌는데, 뭐 주로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안에서 뭐가 필요해요? 행복 프로그램. 내가 이럴 때 내가 기쁨과 내가 그래도 막 기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상황 변화. 억압에 매기될 때 그걸 대적하라. 그것에 순종하지 말고 대적하라. 그건 나를 망하게 하는 적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억압된 감정에 그냥 순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해요? 지금 그렇게 안 하게 생겼어요. 기분 나빠 죽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잘. 어떤 사람은 슬픈 감정에 계속 몇 날 며칠을 따라가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네. 억압된 감정에 순종하지 말고 물리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 있을 시간도 필요하지만 항상 혼자 있는 건 위험하다. 일어나서 뭐든지 행동해보라. 자, 오늘 본장이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환경을 변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인데 첫째 뭡니까? 정보의 변화예요. 듣고 보는 것에 대한 변화를 주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생활 리듬의 변화입니다. 생활 리듬의 변화가 필요하다. 네, 어떻게 전부 다 가로로 돼버렸네. 생활 리듬의 변화가 필요하고 식습관, 운동습관, 네, 문화활동, 주변 상황. 이 중에서 뭔가 네. 자, 어쨌든 조그만 걸 한번 보죠. 생활 리듬의 변화는 식습관의 변화, 운동습관의 변화, 문화활동의 변화, 주변 상황의 변화, 대화자의 변화, 몸을 단장하고 옷을 단장하는 변화,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하는 이런 변화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적하고 적극적으로의 상황 변화. 이 번호가 좀 잘못 매겨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생각 많이 하셔가지고 번호는 잘 조정을 해보십시오. 자, 억압을 당할 때 변화를 줘야 할 8가지. 네, 이게 8가지네요. 자, 어디서부터 바꾸면 될까요? 맞습니까? 네. 네. 가로로, 맨 마지막 부분에 가로. 자, 이 외에도 어떤 변화를 주면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는지 나눠보자.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주는 거, 습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 억압에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담자들이 이제 내담자들 그런 사람들을 상담을 할 때 쭉 들어보고 이런 어떤 환경의 변화 또 소화시키는 이런 것에 대한 변화들을 줘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짜보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공부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내일 이제 25장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라. 얽매이지 말고 나는 괜찮은데 내 스타일이 다른 사람에게 얽물고 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압을 받지만 또 나의 스타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억압받는 경우도 솔찬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 다른 사람을 자기 상대 존중히 여기기.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장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치료자로 사는 거죠.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삶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와 책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일 오전에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고 오늘 남아있는 것이 뭐죠? 자야지요. 자, 오늘 공부하고 남아있는 게 자는 겁니다. 네. 아주 정말 스페셜한 답변이셨어요. 자, 오늘 공부하고 남은 게 뭡니까? 네?
네. 변화를 주는 거예요. 네. 또, 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자. 자신에게 말하자. 네. 자신에게 말하자. 또, 네. 네. 어차피 죽을 바에는 앉아있지 말고 가다 죽자. 네. 또, 뭐가 남죠? 자, 자기에게 자기 존귀함의 영역 14가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 번째, 네, 아홉 번째, 예, 열 번째, 예, 11번째, 12번째, 예, 13번째, 14번째. 자기 것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것. 아, 그래도 머리가 작동을 잘 하십니다. 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저녁에 편안히 잘 주무시고, 꿈속에서라도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복습하시고, 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소화시키고 우리 안에 잘 저장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항상 건강한 내면의 세계를 만들게 하시고 항상 내 스스로를 치유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 족발님이 오시는데